6월 달에는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의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네.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네.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러면 좀 우리도 좀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일에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상당하지만 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역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이게 사실 금리 인상 폭을 조절을 하겠다는 거지 금리 인상 기조를 꺾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네. 긴축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지 이거를 낮추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금리 상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런 고금리 상황이 좀 꽤 오래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올리는 거에 지금 제동을 좀 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은행 6%까지 지금 5%대인데 네. 6%대까지 예금금리가 간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아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 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금을 가입할 목돈이 혹시 있으시다면 두 개로 좀 쪼개서요. 네. 하나는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3개월 정도. 왜냐면 내년 1, 2월까지 어떻게 금리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올리면 그걸 반영을 또 예금금리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내년 초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두 개로 쪼개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제 그러니까 저도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예금 네.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갔었는데 네. 지금 3개월만 그거는 좀 묶어둔 상황이고요. 3개월만 묶어둬도 지금 4%대 이자를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짧게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는 좀 지금 만기를 1, 2년으로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두 개로 저도 이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겠어요. 네. 얼마 있어요? 네. 비밀입니다. 저축할 돈도 있으니까 참 네. 좋겠네요. 저 높은 금리 특판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분산해서 좀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게 네. 일부는 길게 가져가시고 또 일부는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특판이 또 좋은 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또 1년짜리 또 깨서 또 다시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남겨둬서 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이런 상호금융권에서 나오는 이 고금리 특판 같은 거 좀 들어놓으시면 이렇게 들어놓으셔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런 상품들은 되게 조기에 아까 전에 오픈런 발생하듯이 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까지는 어쨌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어쨌든 빚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여윳돈 있으신 분들 네. 잘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한 기자 얘기 잘 듣고 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
어젯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예상됐던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년에도 계속 올리겠다는 뜻을 예상보다 강하게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2달 연속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망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기대는 꺾였습니다. I would say it's our judgment today that we're not at a sufficiently restrictive policy stance yet, which is why we say that we would expect that ongoing hikes would be appropriate. 자, 이 말은 우리 역시 내년 금리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후 빚을 내고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가며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과 낸 빚을 또 빚을 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박석원 씨는 2년 전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돼 분식집 손님들이 줄면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문은 열어야 되고 손님은 없지, 또 영업 제한 시간 걸리지 하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은 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2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 빌린 돈은 지금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은 처음에 돈 빌릴 때보다 더 늘었습니다. 처음에 2%대였던 이자가 지금 5에서 6%까지 치솟다 보니 통장에서 나가는 원리금이 20만 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5%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이게 그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올라가니까. 최근 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게를 접는 이유로는 대출 상환이 부담돼서가 15%였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41만 5천 명, 작년 말보다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대출금 만기 상환 유예에 따라 빚을 미루고 있는데 연장된 빚은 또 올라가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카드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 2월 잔액은 작년보다 17% 이상 늘었습니다. 빚을 내서 빚 일부를 갚는 건데 역시 이자율이 함께 올라가면서 빚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에도 강한 긴축을 시사하면서 우리 금리 인상 폭도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경제에 숨통을 죄는 고금리가 언제 꺾일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직장 생활 5년 차인 20대 여성. 작년 봄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수협에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2.07%, 이자로 매달 36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3.69%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가 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대금리로 받으려고 이제 외화 예금도 가입하고 뭐 해서 더 낮춰서 받은 게 2.08% 금리였고 더 내야 할 이자는 한 달에 7만 원. 적은 돈 같지만 사회 초년생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떼고 월급 190만 원에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갚고 전세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손이 벌벌벌 떨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좀 돈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희망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의 93%는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이자도 고스란히 따라 오릅니다. 게다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의 60%는 20대와 30대,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입니다. 기업들도 고통이 커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과 달리 기업들의 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대기업들은 쌓아놓은 돈이 많지만 작은 기업들은 돈 구할 방법이 대출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값도 올랐는데 이제 이자까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보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 때 대출을 빌려서 지금 버텼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시 또 빚으로 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사실. 금리가 오르면서 창업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 주방가구 가게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불경기.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별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